안녕하세요. TV중학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던지 또는 산소를 잃어버리는 과정인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산화환원 반응의 개념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생활 속에서 산화환원 반응의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88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같이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과 염기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이 결합해서 물과 염을 만드는 중화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중화 반응과는 약간 성질이 다른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될 건데요. 산화 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를 이 4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총 4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먼저 보면요. 쇠가 녹슬어 있군요. 그렇죠? 다음 2번째 사진을 보면요. 촛불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3번째 그림은요. 옷이 하얗게 예쁘게 빨래가 되어 있고요. 4번째 그림을 보면요. 과산화수소를 상처 부위에 바른 것 같습니다. 이 4가지의 사진은 모두 산화환원 반응과 관계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4가지 반응과 관련된 물질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까요? 바로 산소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산소가 관여하는 모든 반응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진을 보면요. 쇠사슬이 붉게 녹이 스는 것, 이런 경우에도 산소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다음, 물질이 타기 위해서는 산소라는 기체가 필요하죠. 3번째, 옷감을 하얗게 표백할 때도요. 산소라는 기체가 발생하고요. 상처 부위에 과산화수소를 발랐을 때 부글부글 거품이 나면서 그 거품의 성분이 바로 산소이죠. 이렇게 이제부터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산화와 환원 이 2가지 개념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산화환원 반응은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산화 반응부터 볼게요. 산화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마그네슘을 뜨겁게 가열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그네슘을 공기 중에서 가열을 하면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 마그네슘이란 물질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때 이 마그네슘이란 물질은요. 산소를 얻게 돼서 산화 마그네슘이란 물질이 되죠. 즉 산소를 얻는 산화 과정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마그네슘은 산화되어 산화 마그네슘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산화 과정의 정반대 성질을 띠고 있는 환원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 이미 산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었던 산소를 다시 잃어버리는 반응을 우리가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미 산소를 가지고 있는 산화수은을 가열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때 여기 산화수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괄호하고 로마자로 2라는 숫자가 쓰여 있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요. 중심금속인 수은이 2+의 양이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산화이온은 2-이온이니까 둘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은 전기적인 중성이므로 수은이온 하나당 산화이온 하나 결합한 HGO라고 우리가 화학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런 팁으로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때 이 산화수은을 뜨겁게 가열해 봅시다. 뜨겁게 가열하면요. 이 속에 들어있었던 산소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수은과 산소 기체로 나눠지게 돼요. 그럼 이때 이 산화수은이라는 물질은요. 산소를 잃어버려서 수은으로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을 산화, 산소를 잃어버리는 과정을 환원이라고 하고 이 둘을 다 합쳐서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요.
그럼 이제부터 산화 환원 반응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험이 있는데요. 왼쪽에는 검은색의 산화구리 가루와 그리고 검은색의 탄소 가루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요, 이 시험관 속에서 붉은색 빛이 나는 구리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전체 화학 반응식을 위에다 정리를 하면요. 검은색이었었던 산화구리와 검은색이었었던 탄소가 반응을 하면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어서 구리라는 붉은색 금속으로 산소를 잃어 환원이 되고요. 검은색이었었던 이 탄소는요, 산화구리에서부터 나온 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를 얻어 산화되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산화구리는 구리로 환원되고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죠. 환원과 산화가 동시에 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반응하는 물질들 중에 한 물질이 산소를 잃는다면 그 잃은 산소는 누군가가 받았겠죠. 따라서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각각의 반응물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반응에서요, 우리가 반응물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화구리, 탄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의 반응물에 각각 서로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둘 중에서요,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다 합쳐서 산화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 물질 중에 누가 산화제일까요?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바로 이 산화구리가 바로 이 반응에서는 산화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산화제의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환원제를 살펴볼게요. 환원제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환원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반응에서 자신은 산화되면서 산화구리를 환원시키는 이런 탄소 같은 물질을 이 반응에서는 바로 환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반응물 중에 산화제와 환원제가 있어요. 이때 이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산소를 다른 물질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즉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산화제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환원제라고 하는 물질은요, 다른 물질이 가지고 있었던 산소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환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물질을 환원제라고 하죠. 이 산화제와 환원제 이 둘 사이에서 산소가 이동을 하여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구리를 산화시키는 반응,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화구리를 다시 환원시키는 반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리를 먼저 산화시켜 봅시다. 그림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 먼저 볼게요. 지금 알코올 램프가 있는데요. 알코올 램프의 불꽃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일 바깥에 있는 이러한 불꽃을 겉불꽃이라고 하고요. 겉불꽃은 안에 있는 속불꽃에 비해서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럼 여기에 구리판을 집어넣으면요, 구리가 겉불꽃에서 산소와 결합을 하여 산화구리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원래 구리는 붉은색이었죠. 그런데 이 붉은색의 구리가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되어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되면 색도 변할 뿐만 아니라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리는 전기가 잘 흐르지만 산화구리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아요. 즉, 산화가 된 구리는요, 구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독특한 성질을 잃어버려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요, 이번에 이 두 번째 그림은요, 토치불꽃으로 구리판을 가열하는군요. 토치불꽃은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 구리판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겉불꽃 속에 구리판을 넣은 경우, 그리고 구리판을 토치불꽃으로 가열하는 경우 모두 구리가 산화되어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화구리를 다시
구리로 환원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제 환원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경우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코올 램프의 겉불꽃은 굉장히 온도가 높고 산소가 공급이 많이 되어서 산화가 일어나지만 이 속불꽃은요. 겉불꽃에 비해서 온도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겉불꽃에 비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알코올이 불완전 연소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탄소라는 물질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 탄소는요, 이미 산화되어서 만들어진 이 산화구리랑 반응을 해서 이 산화구리를 환원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요, 검은색이었던 산화구리가 속불꽃 속에서 불완전 연소에서 남아있었던 탄소랑 반응을 해서 구리는 순수한 금속 상태로 이렇게 환원이 되고요. 탄소는요, 산소를 얻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로 산화됩니다. 그럼 이때 구리만 볼게요. 검은색이었었던 산화구리가 붉은색의 다시 원래의 금속인 구리로 환원되는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산화구리에 수소기체를 공급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산화구리를 보니까 산화구리라는 이 글씨 옆에 괄호 치고 로마자 숫자로 2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도 선생님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심금속인 구리가 2+의 양이온을 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가로에 로마 숫자를 써 놓습니다. 그렇다면 산소는 산화이온이 될 때 E-이온이 되죠. 그럼 둘이 결합해서 전기적인 중성을 만들려면 구리 하나당 산화이온 하나 결합되겠죠. 그래서 이때 산화구리2 이 물질은 CuO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이 산화구리에 수소를 공급해 줄 건데요. 수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옆에 보니까 아연이라는 금속 조각에 염산이라는 산을 부어주죠. 그렇다면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군요. 이 수소기체를 산화구리에 공급해 주면요. 이 둘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고 구리로 환원되고요. 수소기체는요. 산소를 얻어서 물로 산화가 됩니다. 결국 이 반응에서도 검은색이었었던 산화구리가 붉은색인 구리로 다시 환원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산화환원 반응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194쪽 1번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죠. 1번 보도록 할게요. 물질이 산소를 잃으면 산화되었다라고 한다? 아니죠. 산소를 잃으면 산화가 아니라 환원되었다라고 합니다. 1번 틀리는군요. 다음 2번.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물이 생성된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예처럼 산화구리와 수소기체가 반응을 하면 구리와 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항상 물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좀 특별한 경우에서는 물이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일전에 배운 내용 중에 항상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뭐라고 하죠? 바로 중화 반응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중화 반응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리고요. 다음 3번.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 환원되었다라고 한다? 아니죠. 환원이 아니라 산화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4번.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한다?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이러한 물질을 산화제가 아닌 환원제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환원제라는 물질은 자기 스스로는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리고요. 5번.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같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러한 성질을 산화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94쪽 3번입니다. 다음은 산화구리 2와 수소의 산화환원 반응식이다. 이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전체 화학 반응식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산화구리에 수소기체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고 구리라는 금속으로 환원되었고요. 그리고 수소기체는요. 산소를 받아 물이라는 물질로 산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산화된 물질은 누구인가요? 바로 수소기체죠. 수소기체. 그리고 환원된 물질은요. 환원된 물질은 산화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보기 볼까요? 답은 몇 번인가요? 그렇죠.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 하나 더 퀴즈를 낼게요. 이 반응에서 산화제는 누구일까요?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죠. 따라서 산화제는 바로 산화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화구리가 산화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수소라는 물질은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니까 환원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화 환원 반응, 산화와 환원의 개념, 그리고 산화제와 환원제의 개념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94쪽 4번입니다. 그림은 구리의 산화 환원 반응 실험이다.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래 보기 상황을 볼게요. 과정 1번.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에 겉불꽃에 넣고 가열한다. 이 첫 번째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럼 이 반응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화학 반응식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구리판이라고 했습니다. 구리판은 금속 C, U라고 쓰겠죠. 근데 겉불꽃에서는요,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산소와 결합을 하면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산화구리가 만들어지죠. 그럼 반응 전 산소 2개였다면 반응 후에도 산소가 2개가 되어야 하고 반응 후에 구리가 2개였다면 반응 전에도 2개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과정 1의 전체 화학 반응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붉은색이었었던 구리는 검은색인 산화구리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과정 2를 봅시다. 과정 2는요. 과정 1에서 이미 가열해서 산화된 부분을 알코올 램프 속에 속불꽃에 넣고 가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이 산화구리를요. 속불꽃에 집어넣으면 불완전 연소에서 남은 탄소와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산화구리는 구리로, 그리고 여기 있었던 산소는 탄소로 이동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그럼 반응 후 산소가 2개였다면 반응 전에도 산소 2개, 그렇다면 구리도 2개. 이렇게 되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죠. 즉, 검은색이었었던 산화구리는 탄소와 반응해서 붉은색인 구리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과정 1에서 구리판은 검은색으로 변한다. 과정 1에서 붉은색이었었던 구리는 검은색인 산화구리로 변하게 되지요. 1번 맞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과정 1에서 구리판은 산소와 결합한다. 그렇죠. 구리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졌죠. 맞고요. 다음 3번 볼게요. 과정 2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과정 2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기체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기체이군요.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이산화탄소로 바꿔야 하고요. 다음 4번. 과정 2에서 산화구리가 환원되었다. 과정 2를 보면요. 산화구리가 순수한 금속 구리로 산소를 잃고 환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4번 맞고요. 다음 5번 볼까요? 5번. 과정 2에서 탄소와 산화구리가 반응을 한다. 탄소와 산화구리가 반응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연결된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반응에서 산화제와 환원제를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응 2에서 말이죠. 그럼 이 과정 2에서 산화제를 먼저 찾아봅시다.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은 산화시키고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이죠. 그럼 다른 물질은 산화시키면서 자신은 환원되는 바로 산화구리가
여기선 산화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환원제를 봅시다. 환원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은 환원시키면서 자기 자신은 산화가 되는 바로 이 탄소가 환원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는 산화구리, 나는 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95쪽 7번입니다. 구리 조각을 그린 가와 같이 전기 회로에 연결해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이 금속 구리에는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처럼 이 구리 조각을 가열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전기 회로에 연결했더니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즉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전류가 흘렀던 성질이 변해서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실험의 결론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실험의 결론은 뭔가요? 원래 구리는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인데 이것을 산화시키면 산화 구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러면서 구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질이 다 변하게 됩니다. 즉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 실험의 결론이죠.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리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다. 만약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라면 가에서도 이 전구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1번 틀립니다. 다음 2번, 구리를 가열하면 전기 전도도가 높아진다. 오히려 구리를 가열하고 나서 이 조각을 다시 회로에 연결했더니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오히려 반대죠. 가열하면 전기 전도도는 오히려 낮아진다라고 고쳐야겠죠. 다음 3번, 금속은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만약에 이 3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다면 금속의 온도를 측정을 하고 각 온도별로 전기 전도도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금속의 온도를 측정하지 않았죠. 따라서 3번은 알 수가 없고요.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금속이 산화되면 금속의 성질을 잃고 다른 물질이 된다. 그렇죠. 구리는 전기가 잘 흘렀는데 이것을 산화시켜 산화구리를 만들었더니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었다. 즉 금속의 성질을 잃고 다른 물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금속이 산소와 결합해도 금속의 본래 성질은 잃지 않는다. 이 5번 보기는 4번 보기와 서로 반대되는 상치되는 문장이군요. 금속은 산소와 결합하면 자신의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95쪽 9번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즉 산화환원 반응만 찾아내라는 거죠. 기억부터 봅시다. 암모니아가 물과 반응했더니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암모니아라고 하는 염기가 물속에서 어떻게 이온화되는지 이온화 반응식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산화환원 반응이라 할 수 없고요. 다음 2번 볼게요. 이산화 규소. 이것은 석영 속에 들어있는 물질인데요. 이것이 탄소랑 반응을 하면 이산화규소는 산소를 잃고 규소로 환원이 되죠. 그리고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즉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므로 산화환원 반응이라 할 수 있고요. 다음 디귿 보도록 할게요. 디귿, 산화구리와 탄소가 반응해서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이 반응도요. 산화구리 속에 들어있었던 이 구리가 환원이 되는군요. 그때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가 됩니다.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이라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리을, HCl,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반응을 했더니 물과 NaCl이라는 염화나트륨인 염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산염기 중화 반응이죠. 따라서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산소가 관여하는 모든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생활 속에서 이런 산화환원 반응의 예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 옆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캠핑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에도 산화환원 반응의 예가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우리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굉장히 재미난 그림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학생부터 볼게요. 이 친구는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보글보글 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이 필요한데 불이 타기 위해서는
주변에 산소라는 기체가 필요합니다. 즉 연소하는 이러한 과정도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다음 두 번째 친구를 볼까요? 이 친구는 굉장히 추운가 봐요. 지금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 손난로인 것 같은데 이때 이 손난로는 고체 손난로겠죠. 고체 손난로를 이렇게 흔들면 열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이 속에 들어있는 철이 산화해서 발생한 열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이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친구를 볼게요. 이 친구 뭔가 불안해합니다. 자전거가 잘 움직이지 않나 봐요. 아하, 자전거가 녹슬어서 그런가 봅니다. 자전거가 녹쓰는 이런 현상도 산화환원 반응이라 할 수 있고요. 지금 식탁에 보니까 맛있는 사과를 깎아놨군요. 그런데 사과의 색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갈색으로 변할 때에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색이 변하게 돼요. 다음, 지금 여기 식물이 있군요. 식물은 빛을 받아서 엽록체라는 곳에서 양분을 만들죠. 그렇죠? 이때 산소와 그 포도당이란 물질을 만들어내죠. 광합성을 통해서요. 뿐만 아니라 밤에 호흡을 할 때는요. 그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즉 광합성과 호흡의 과정은 모두 산소가 관여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요. 이런 산화환원 반응을 우리 생활 속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의 색이 변한다든지 썩는 과정.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그림이 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 깎아놓은 사과의 표면이 갈색으로 변했군요. 이러한 현상을 갈변 현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바나나가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먹지 않고 남겨놨던 빵이 썩어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음식의 색이 변한다든지 썩는 이러한 현상은 도대체 왜? 바로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음식의 색이 변하든지 또는 음식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소의 접촉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한다든지 또는 산소 제거제를 식품에 같이 넣어서 보관하면 갈변이나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손난로. 우리 좀 전에 그림에서 봤었던 그 손난로는요. 액체 손난로가 아니라 고체 손난로입니다. 손난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액체 손난로는 굉장히 농도가 높은 과포화 상태의 용액에 똑딱이를 딱딱 이렇게 했을 때 그 속에 들어있었던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응고열이 방출되어서 그 열로 우리가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손난로는요. 고체 가루가 들어있는 손난로입니다. 이 속에는요, 철가루뿐만 아니라 활성탄이라는 가루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막 흔들면 이 철가루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산화 과정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해요. 이 열을 가지고 우리가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손난로를 흔드는 것도 산화환원 반응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표백제. 표백제는 옷을 하얗게 만드는 물질을 표백제라고 하는데요. 염소계 표백제, 산소계 표백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중에서 산소계 표백제는요. 그 속에 과산화수소라는 물질,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환원되면서 섬유 속에 착색되었던 그런 얼룩을 다시 하얗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이고요. 여학생들 혹시 파마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마할 때 약품을 두 종류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파마할 때 이게 플라스틱 롤로 우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단백질을 우리 머리카락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단백질을 환원시킬 수 있는 약을 뿌려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변형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그 형태로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산화시키는 또 다른 약품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구불구불한 이런 헤어스타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도 산화환원 반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예를 볼게요. 자동차 배기가스에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라든지 일산화질소 같은 이러한 물질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곧장 공기 중으로 내뿜으면 대기가 오염되겠죠. 따라서 자동차 속에 촉매 변환기라는 이런 장치를 합니다. 그럼 이 장치는요. 일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라는 물질을 이것보다는 좀 무해한 질소기체와 이산화탄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일산화질소는 산소를 잃고 질소기체가 되므로 환원되고요.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였던 이 기체는 산소를 하나 더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되므로 산화되는군요. 따라서 촉매 변환기 안에서 이러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아름다운 고려청자가 있습니다. 고려청자를 보면 아름다운 빛의 색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도자기를 산소가 부족한 상태 가마에서 구우면요. 공기 중에 있었던 불완전 연소에서 만들어진 이 일산화탄소가 유약 속에 들어있었던 철을 환원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색을 나타내게 되고요. 우리가 유물들을 보면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부식되어 있죠. 그럼 그 부식된 유물을 다시 환원시키던지 또는 더 이상 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품을 뿌리는데 이러한 방법, 유물을 보존하고 처리하는 이런 방법도 산화환원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다쳤을 때에는 투명한 과산화수소라는 이 용액을 쓰죠. 이 과산화수소는요, 산화환원 반응으로 세균이 죽고 나면 이것이 물과 산소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라는 기체 때문에 보글보글 거품이 나게 되죠. 그래서 세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생물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식물은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지요. 광합성을 할 때는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포도당과 산소기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때 이산화탄소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될 때는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거대 분자군요. 근데 이때 탄소 하나당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될 때는 탄소 하나당 결합한 산소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는 과정은 환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환원 과정으로 영양분인 포도당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은요, 식물 또는 동물 모든 조직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통해 분해가 됩니다. 그럼 그 과정을 위에 살펴볼게요. 포도당은 분해가 될 때 반드시 산소기체가 필요합니다. 이 산소기체와 결합해서 산화되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에너지가 발생하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물이 광합성하고 호흡하는 이 모든 과정도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서 산소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세포가 있죠. 바로 혈관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입니다. 그럼 이 적혈구가 어떻게 해서 산소를 이동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혈구 속에는요, 붉은색 색소인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는요, 산소와 굉장히 잘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럼 산소가 굉장히 많은 폐에서는 이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합니다. 즉, 이때는 산화가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산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산소를 가지고 혈관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직세포에 가게 되면요, 조직세포는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산소를 이제 방출하게 되겠죠. 즉, 산소를 잃어버리는 환원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적혈구가 이러한 과정으로 산소를 이동하게 되고요. 아래 곤충도 산화환원 반응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곤충은 반딧불인데요. 이 반딧불이 몸속에는 루시페린이라는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 물질이 산화하면서 이렇게 밝은 빛을 낸다고 하네요. 다음 오른쪽 폭탄 먼지벌레가 있는데 이건 방구벌레라고도 하는데요. 이 벌레를 자극하게 되면 동물이 갑자기 쫙 이렇게 분사가 됩니다. 이때 이렇게 분사되는 이유는 이 벌레 몸속에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환원되면서 발생하는 산소 기체 때문에 동물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는 산화환원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산화환원 반응의 예와 관련된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197쪽 2번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의 예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약품을 이용해서 파마를 한다. 파마도 산화환원 반응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다음 두 번째, 흰옷을 빨래할 때 표백제를 이용한다. 네, 표백제 속에 들어있었던 그 성분들이 환원시켜서 옷감을 하얗게 만듭니다. 2번 맞고요. 다음, 액체 손난로가 굳어지면서 따뜻해진다.
고체 손난로 속에는 철가루가 들어있어서 그것을 흔들면 산화되어서 나오는 그 열에 의해서 우리가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액체 손난로는 원리가 달랐죠. 액체 손난로는요, 굉장히 농도가 높은 과포화 상태인 용액을 자극해서 그것을 고체에서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응고시킵니다. 응고시키면서 나오는 열인 응고열을 가지고 우리가 따뜻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산화환원 반응과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다음 4번. 상처에 과산화수소수를 바르면 거품이 생긴다. 그럼 이 거품이 나는 과정을 아래다가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과산화수소는 H2O2라고 쓰는데 이것이 상처 부위에서 물과 산소 기체로 나눠지게 되는군요. 따라서 화학 반응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과산화수소가 환원되어 산소 기체가 발생한 이 과정도 산화환원 반응이라 할 수 있고요. 다음 5번. 사과를 깎아서 공기 중에 대면 갈색으로 변한다. 이런 현상을 갈변 현상이라고 하죠.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97쪽, 197쪽, 26번입니다. 다음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과정과 세포 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반응이다.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합성과 호흡 이 두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우선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데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하고요. 빛에너지를 받으면 포도당과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물질은 산소 기체, O2가 될 거고요. 다음 세포 호흡은요. 동물 세포든 식물 세포든 모든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 영양분인 포도당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체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즉 이것이 산화되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은 모두 산소 기체가 될 거예요. 그럼 아래에서 답 찾아볼게요. 1번. 기억은 H2O, 물이다? 아니죠. 1번에서 바로 틀린 답이 나오는군요. 산소 기체이지요. 다음 2번, 니은은 산소 기체이다? 네, 맞습니다. 다음 3번,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는 환원된다? 광합성 과정에서 보면요. 이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당 산소 2개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질이 포도당으로 변하면서 탄소 6개당 산소 6개, 즉 탄소 하나당 산소 1개로 산소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환원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 4번 볼게요. 세포 호흡에서 포도당은 산화된다? 그렇죠. 포도당은 산소와 결합을 하죠. 산화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5번, 세포 호흡에서 산소는 산화제이다. 산소는 포도당을 산화시키면서 자신은 환원되죠. 따라서 산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화환원 반응의 개념과 생활 속에 적용된 산화환원 반응의 예를 찾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산화환원 반응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